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조정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 기자, 먼저 사전 투표의 의미부터 천천히 좀 살펴볼까요? 네, 사전투표는 6년 전이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됐는데요. 선거 당일날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사전투표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설치된 사전투표소 308곳에서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투표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올해는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 사전 투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는 필수 착용이고요.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의 별도 안내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는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선관위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요.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아쉽지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은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서 일시 격리 해제 조처를 하고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 직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사전 투표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역대 사전 투표율은 어땠나요? 네, 일단 대전과 세종, 충남의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면요. 선거 때마다 더 높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됐던 6회 지방선거와 4년 뒤 치러진 7회 지방선거부터 비교해 보면 대전은 9%포인트 가까이, 또 세종은 9%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충남 역시 7%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과 그다음 해에 있었던 대선도 지역마다 2배 이상 혹은 2배 가까이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우려로 유권자들이 사람이 많이 붐빌 것이 예상되는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선거에서 이 사전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와 비슷했던 적이 꽤 있어서 이 사전투표 결과가 중요하다는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조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네, 올해 선거는 특히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대한 각 정당별 유불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 최종 투표율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진영에, 또 높으면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과거 공식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 투표층이 무려 72.7%에 달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 전 실시했던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8.8%포인트 증가한 수치여서 여론조사보다 실제 투표율이 다소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본 투표율 6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비례대표잖아요. 네. 선거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비례정당 수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 헷갈린다, 어렵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따로 있죠. 무려 48.1cm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투표용지가 길어진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35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당이 너무 많다 싶죠. 맨 윗칸이 기호 3번부터 시작되는데요.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서 자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민생당이 기호 3번으로 비례투표용지 맨 윗자리를 선점하게 됐고요. 그다음 시민당, 그다음 정의당 순으로 칸을 채우게 됩니다.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들은 13번부터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당이 많아지고 투표용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 때문에 개표도 수작업으로 이뤄질 텐데요. 선관위는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인력 충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가 의미 있는 것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공식 선거라는 거죠. 10대들의 투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기대와 우려 속에 청소년 선거권이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이하 유권자 14만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 4,800명, 세종 900명, 충남은 6,100명으로 11,800명이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혹은 미풍에 그칠 것이다,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 분위기도 또 관심도 줄어든 데다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권 행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말까지 각 학교별로 선거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개학이 3번이나 미뤄지면서 대면 교육은 모두 불가능해졌고요. 각 교육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개학 전 선관위에서 만든 안내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교별로 시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선거하기 딱 좋은 나이, 낭낭 18세가 뜬다는 문구로 선거 홍보자료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5분 33초 분량 안에서 선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요. 세종교육청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원격 수업을 통해 선거법 이해와 청소년 정치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 과제 제시형 온라인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보도국 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